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의 요일별 코너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영실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웨이스트랜드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최광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웨이스트랜드. 네. 저 난지도 얘기입니까? 웨이스트가 이제 쓰레기, 버려진 것,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냥 쓰레기들의 세상,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주로 이제 질문에 대답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조상훈 앵커한테 좀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예. 평소에 어떤 예술 행위를 하십니까? 예, 저는 예술 행위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영화 보는 정도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평소에 예술 행위 좀 하시죠? 예, 건조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아니,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네네. 축축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조한 삶도 있고, 또 축축한 삶도 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다 건조하게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하는 예술 행위라는 것은 관람하거나 감상하는 정도, 그리고 직접 이제 본인이 뭔가 어떤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또 그게 직업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어떤 그렇습니다. 취미나 이런 활동으로 보지는 않는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예전에 학창 시절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기타 하나씩은 꼭 하나씩 있었어요. 예. 기타 치고 놀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또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껏 해봤자 노래방 가서 탬버린 정도 울리는 게 예술 활동의 전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술과 너무 거리가 먼, 명색 영화평론가인데 맨날 영화만 보고 입만 나불대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반성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예술이 과연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나, 변화할 수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만약에 누군가 툭 던진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웨이스트랜드의 주인공인 브라질 출신의 사진작가 빅 무니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실제로 실천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고스란히 화면에 담은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웨이스트랜드라는 작품입니다. 이 브라질 출신의 빅 무니즈, 사실 굉장히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요. 인생 역정을 겪었습니다. 싸움을 말리다가 총을 맞았어요, 다리에. 근데 그 총을 쏜 사람이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보상금을 줬어요. 거액의 보상금을. 그래서 그 돈으로 무작정 브라질에서 뉴욕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세계적인 사진작가가 돼요. 그런 한편 자신이 브라질의 빈민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 저버리지 않죠. 그래서 브라질의 그 수도인 리우데자네이루의 외곽에 보면 이 영화 속에서는 세계 최대라고 그러는데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처럼 그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잘 안 하나 봐요. 그냥 막 무조건 버려요. 무조건 버리면 거기로 다 모이는 거죠. 거기가 이제 자르딘 그라마초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거기 매일 수십 톤의 쓰레기들이 몰립니다. 리우제자네이루 인구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천 명의 카타도르라고 하는 그 직업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요. 옛날 예. 난지도에 넉마 하시던 그렇죠. 예. 재활용품 줍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럭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쫙 버려요. 버리면은 트럭에 이 실려 있는 쓰레기들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걸 막 기어 올라가면서 이제 봉투 하나를 들고 혹은 큰 플라스틱으로 된 드럼통 같은 거를 들고 올라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용품들을 다 줬습니다. 근데 다 각자 분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페트병만 줍고, 예. 어떤 사람은 다른 PVC만 줍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분야에 따라서 그 재활용품들을 막 수거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봤자 하루에 버는 돈이 20불 정도? 우리 돈으로 치면 일단 한 2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예. 받는 아주 그냥, 빈곤층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빅 무니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들을 예술 활동에 참여시킬 수 없을까? 저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예술 활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그 쓰레기 매립장에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엄청난 악취. 게다가 또 가끔가다 거기서 또 풍토병이 생겨가지고 시체도 발견되고 아주 상황이 열악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어떠한 그 예술적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들 가운데 몇 명을 선별해서 이제 자화상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시킵니다. 근데 예. 그 자화상이요, 기가 막히게도 사진을 일단 찍어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큰 걸개 그림처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사한 위에다가 이들이 평소에 줍는 쓰레기로 그대로 그 모양을 만드는 거죠. 색깔 맞추고 네, 모양 색깔 맞춰서. 예, 예. 제가 라디오라 좀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조상원 앵커께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작품인데요. 예. 쓰레기로 만든 작품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위에다가 이 사진을 찍힌 사람이 자신이 주운 쓰레기로 그 사진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겁니다. 예, 거의 사진과 동일한 그런 수준입니다. 예, 예. 예. 그래놓고 요거를 빅 무니즈가 사진으로 찍어요. 이게 한 가로 세로로 치면 가로가 한 10m, 세로가 한 20m 정도 되는 그런 예. 크기의 바닥에다가 이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를 해놓은 것을 그대로 사진을 찍습니다. 저거 재료 구하려면 또 열심히 뭔가 그렇죠.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네요. 카타도르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 전문적으로 하는 게 분리수거니까 분리수거를 하는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소재가 바로 뭐겠습니까?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자화상을 직접 만드는 예술작품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그 디렉션을 도와주는 거죠. 그 빅 무니즈가. 이제 그러는 와중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카타도르들이 맨날 쓰레기만 줍다가 자신의 사진을 이 재활용품으로 재현하는 이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게다가 이거를 바로 이 빅 무니즈가 경매시장에 팔아버립니다. 경매시장으로 바로 내놓습니다. 전시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내놓은 경매로 내놓아서 나온 수익금을 그대로 이들 카타도르의 협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다 그냥 기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더 이들이 조금 더 개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트럭이라든가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제 주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카타도르들의 어떤 좀 열악한 삶의 환경들이 개선돼 가는 과정을 이제 담아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2년 동안 무려 4톤의 쓰레기가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뭐 하면서 또 이 쓰레기 매립지 주변이 또 뭐 마피아들, 또 마약상들 아주 거친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래서 상당히 이 제작진들도 어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결국은 정말 빈곤한 삶을 살아갔던 이 삶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이 주체적으로 변화한다는 것. 이것을 바로 빅 무니즈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실화를 담아낸 다큐멘터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영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중간에 빅 무니즈와 그의 동료들이 토론을 합니다. 근데 어떤 토론을 하냐면, 자, 만약에 이들이 정말 이 과정을 즐기면서 정말 좋아하는 건 좋은데, 예. 자, 이 작업이 다 끝났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다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랬을 때 이들이 느끼게 되는 박탈감이라든가 상실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건 대단히 필요한 질문이고 또 어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예술가가 당연히 고민해야 될 딜레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빅 무니즈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어떤 상실감을 느낀다면 그것도 예술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닐까? 상실감마저도 얻은 거다. 예. 그것도 또 예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여부는 그건 그들이 또 해야 될 몫인데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작업에 참여한 많은 카타도르들은 자신들의 삶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들을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독은 뉴욕 출신의 여성 다큐멘터리스트입니다. 루시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예.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은 바로 브라질 출신의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시티 오브 가스를 연출해서 200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감독상 후보에 올랐던 페르난도 메이렐레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작을 맡았습니다. 예.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술을 했던 분들이 네. 마치고 네네. 아까 상실감마저도 얻은 거다. 네네. 이 예술 행위로 인해서. 네네. 여기 현장을 떠난 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다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예. 현장을 떠난 분도 있습니다. 현장을 떠난 분도 있고. 근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 이 작품이 다 완성된 뒤에 이 작품을 하는 와중에는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위에 잠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모든 조감이 다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딱 본 순간에 이들이 정말 모두들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걸 내가 창작했다. 그렇죠. 나는. 이걸 내가 만들었고 내가 저 그림 안에 있다니. 예. 이런 상황이 내 인생에서 펼쳐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극영화도 아닌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주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예. 저는 영화 보면서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또 메말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메마르신 것 같습니다. 예. 생활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예술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그게 오인을 아니죠.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는 네. 지적을 오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광희 영화 평론가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